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장형윤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아주대 의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성 관련된 주제로 제가 강의를 맡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그 아이들 진료하고 면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소아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특히나 요즘 아이들의 이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 현장의 경험이 있어서 오늘 강의에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모님들의 이제 자녀에 대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주제로 좀 교육을 요청받고 사실 좀 고민이 되고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성교육이라는 게, 성이라는 게 그냥 제가 생물학적인 이야기만 드린다고 될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느끼지만 시대마다 다르고 또 문화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이 드시거나, 또 엉뚱한 얘기를 제가 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왜 이렇게 이게, 이제 관심이 많고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부모님들 중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참 성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성교육을 해야만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 걸 해줘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해서 막 너무 이 선거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혼란스러웠던 것만큼이나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받았었던 성교육을 생각해 보면 주로 어머님들, 딸들은 몸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위주로 들었어요. 성폭력 예방 교육 위주로,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남자랑 단둘이 있지 말고, 뭐, 항상 옷을 잘 차려 입고, 너무 막 그런 옷 입지 말고,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순결 교육 정도. 어,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잘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 들었고, 남자분들은 무슨 얘기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 얘기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주로 또래들한테서 정보를 얻었지, 뭐, 어머님이 아들한테 뭐라고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아버님이 아들한테도 뭐라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요즘 기준으로는 굉장히 요즘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교육들을 받았거나, 아예 안 받았거나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막 순결이 중요하다라든지 순결이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중요하다,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연애와 성관계를 즐기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 어,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니까 좀, 그런 현장을 반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드리고, 또,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학부모예요. 저는 아들만 둘을 키우는데, 나 초등학생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어디 가서 안 좋은 일 당하지 않을까가 걱정이고,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얘가 어디 가서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혹은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지 않을까. 또 막, 아직 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이 어린 놈들이 막 자꾸 막 똥침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이 동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음, 이제, 저는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뭐 추행이나 이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디지털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채팅 사이트라든지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러 안 좋은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이 가해자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협박이 부모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음,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이거 니네 부모한테 내가 일릴 거다. 지금 네 핸드폰을 내가 다 해킹을 해서 너네 부모님과 친구들과 이런 집 주소와 이런 걸 다 알게 되었고,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뭐, 예를 들어 신체 사진을 찍는다든지, 나랑 같이 어디를 간다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이를 거다. 하는데, 어,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그럴 때 부모님한테 이게 알려질까 봐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 그래서 이제 어른 입장에서 저도 엄마잖아요. 저도 엄마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부모라는 거는 누구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고 위하고, 어, 진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고 잘 클 수 있게끔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어떻게 부모한테 이른다는 게 가해자한테 협박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어, 그, 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에 대해서 드러내서 대화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미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성적인 존재로 보는 거가 부담스럽고,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요. 아이가 어떤 성과 관련된 호기심이나 욕구나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이는 그런 거를 암묵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가 성에 관련해서 호기심을 보였다? 내가 성과 관련된 어떤 대화를 나눴다? 내가 성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게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의 뿌리가 뭘까? 이 문제의 뿌리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받았던 성교육, 지금 부모 세대,
받았던 성교육은, 지금의 표현으로는 금욕적 성교육이에요. 음, 뭐냐면, 애들은 몰라도 돼. 그거는, 어른이 되어서 아는 거야. 어, 그리고 애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음, 아이는, 이제 어른이 돼서 뭐, 결혼하기 전까지 성과 무관한 존재인 게 제일 좋아. 특히나, 이제 여자친구들, 딸들에게 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성에 대해서 무식한 채로 컸어요. 그리고, 어, 지금 아이들은 조금 나을까 싶지만, 지금 아이들도 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루트는 당연히 인터넷이고, 인터넷에 아이들이 성과 관련해서 올리는 질문들이 수준이 수영장에서 임신할 수 있나요? 수영장에 같은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 아니면은, 성관계할 때 아이들이 콘돔을 사기가 어렵고 비용이 들고 이제 미성년자가 콘돔을 산다고 하면 이제 안 좋게 보니까, 랩으로 하는 거예요. 랩. 그 부엌에서 쓰는 랩. 그런 걸로 해도 괜찮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저희가 받았던 그런 금욕적인 아이들은 몰라도 된다. 모르는 게 좋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걸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어, 그리고 성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결혼한 후의 얘기지. 그거는 지금 너가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음, 이런 식의 성교육을 저희는 받았어요. 그래서 어, 솔직히 이제 저희도 굉장히 잘못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결혼하거나 이제 첫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굉장히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어,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이제 그래도 뭐 잘 살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까지 낳아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이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근데 아까 제가 이 성교육과 성에 대한 것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때랑은 너무 다르죠. 인터넷이랑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달라요. 저희는 어른들이 그거는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또래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도 많이 전달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정말 어린 초등학생들도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너무나 자유롭게 접속을 하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거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사실 전혀 그런 것과 관련 없는 것 같은 뭐 네이버나 다음 포탈 대문 화면만 봐도 지금 네이버 포탈 대문 화면에는 이제 여당의 당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제일 헤드라인을 뜨고 있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은 뭔지 모르면서도 그걸 읽겠죠. 성접대, 또 친족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에 계속 뜨고, 그 다음에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외설적인 그런 만화나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뭐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도 너무 낯뜨거운 성인 광고들이 많이 도배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 아이들도 이미 굉장히 많이 보고 들어요. 이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이니까 이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에서, 어,
굉장히 잘못된 경로로 음란물이라든지 뭐 친구들 간에 막 이런 어,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많이 얻고 그 과정에서 또 굉장히 쉽게 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위험도 있어요. 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친구들끼리 한다고 생각하는 사진 돌려보기라든지, 뭐 외모 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증거를 이렇게 해갖고서는 신고를 하면 다 유죄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 또 이런 폭력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아,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사전 질문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비슷한 맥락이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되는 건지, 남자들의 심리를 딸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성 관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남자아이는 아빠가, 여자아이는 엄마가 성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올바른 성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성인물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음란물 중독이 된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아이가 야동을 보는 거를 발견했다. 아니면은 아이가 부모의 부부관계를 목격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책이나 컨텐츠가 추천할 만한 게 있는지. 또 네, 이 성에 관심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애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앉아서 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 또 굉장히 어색하고 걱정이 되고 또 중1 남학생인데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봤대요. 근데 얼버무려졌다고 어색하지 않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연애도 많이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연애도 많이 하고, 키스도 하고, 애무도 하고, 잠자리, 성관계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다. 또 우리 딸이 자기 친구가 엄청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춘기의 성, 여자, 남자 아이들의 성에 대한 성향, 특성,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또래들과 카톡으로 무분별하게 주고받는 성적인 내용, 수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콘돔 사용을 얼마나 알려줘야 될지, 그리고 또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아이가 대화를 꺼릴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 사전 질문 하나하나가 부모님들이 다 내 질문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저희가 받았던 성교육은 금욕적 성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몰라도 돼. 성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결혼한 다음에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몸 조심해야 돼. 네가 빌미를 주면 안 돼. 이런 식의 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 교육, 순결 교육의 내용이었어요. 금지하는 종류의 내용들이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거를 금지하기에는 너무나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이 말들과 컨텐츠들이 이거를 무조건 금욕적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과거 성교육이 더 이상 요즘은 효과가 없는 것 중에 하나고, 어,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금욕적 성교육에 그러면 반대말, 대안이 뭘까? 요즘은 그러면 어떤 성교육을 한다고 하는가? 그러면 WHO에서도 그러고, UN에서도 그러고, 유네스코에서도 그러고, 지금은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인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별과 젠더와 이 사회 문화와 성 역할과
또 이 아이들의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성교육과 아이의 자기결정권과 이런 거를 모두 포괄해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성, 스스로 결정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기 결정 능력, 아이의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그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를 안 가르쳐 줄 게 아니라 뭔가를 충분히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는 옛날 생각을 해서 뭔가 가르쳐 주면 애가 더 호기심이 생겨서 더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더 잘못된 성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공포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연구 결과가 반대예요. 아이들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잘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과 관련된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라는 게 모든 연구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음, 우리가 안 가르쳐 준다고 애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가르쳐 주면 잘못된 것을 알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잘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동하더라. 근데 제가 오늘은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인데 이제 19년도 말에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이라는 그런 유아 간의 그런 성과 관련된 괴롭힘 사건이 엄청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영유아 성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아가지고 제가 영유아 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한 2년 동안 강의를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유아 성교육은 사실 교육할 게 별로 없어요. 영유아들이 아직 너무나 어리고 뭐 2차 성징도 전혀 없는 아직 언어 발달도 제대로 다 안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유아 아이들의 성교육은 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신체의 명칭과 기능을 알려주는 거. 어, 그래서 우리가 몸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건 눈, 이건 코, 이건 입, 이렇게 명칭을 알려주고,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뭐를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숨 쉬고 냄새 맡는 거고, 입은 말하고 먹는 곳이야.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 신체의 성적인 부분들도 명칭과 기능을 똑같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 몸이 다, 어느 한 곳,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고, 다 각자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른이 불어, 우리가 요즘 음란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어 그걸 야하게 생각하고 불편해 할 필요 없이, 아이들에게 각각 신체의 명칭과 기능을 알려주는 게 영유아 성교육의 1번이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부터 남자 아기들은, 남자 영유아들은 고추, 오줌을 싸는 곳이고 나중에 네가 크면 아기씨가 나오기도 하는 곳이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여자 아이들은 성기를 뭐라 부를지를 몰라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여자 아이들을 부를 때, 여자아이를 성기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소중이,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보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가정마다 달라요. 여자아이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 또 나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옛날에 막 잠지라고 부르기도 했죠. 근데 사실 잠지도 남자아이 성기를 부르는 예칭이거든요. 그리고 보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왠지 욕설 같고 너무 좀 외설스럽고 욕설인 것 같고 그리고 어, 남자애도 고추가 있으니까 여자애도 그냥 고추라고 부르면서 키우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왜 남자애들만 고추가 있어? 너도 이게 너의 고추인 거야. 막 이러면서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단어가 음순, 어, 질,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입에 올리는 게. 음, 그래서, 자, 우리 아래 닦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회피하는 식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게. 그리고
음, 어, 그렇게 명칭부터 우리가 불편해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아예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의 변화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그 첫 성폭력 상담소가 80년대 생겼다고 해요. 80년대 이제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여성 인권도 훨씬 더 지금만 못하고 성폭력 피해자들도 훨씬 이렇게 보호나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제 운동하는 활동가분들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고 간판을 걸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했대요. 신문 일면에 어떻게 이렇게 외설스러운 단어를 간판에 걸 수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다들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어떻게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도 정말 너무 민망하고 불편한 건데 어떻게 이거를 간판에 달 생각을 하냐. 근데 성폭력이란 단어도 우리가 입에 올리기 불편하면 성폭력을 당했을 때 내가 성폭력 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성의 성기는 그래도 뭐 고추, 음경, 고환 이런 단어들을 그래도 사용을 하거든요. 여성의 성기도 음순, 질, 뭐 음부, 뭐 아니면은 성기 통칭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불편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금욕적 성교육의 잔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불편한 게 우선은 성기를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아기가 어떻게 생기냐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가 어려운 건데 저희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거를 어디까지 알려줘야 될까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 저희가 만든 교육 자료가 요 정도 수위였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아기는 어떻게 생길까? 이거는 이제, 어, 중학생, 자료였는데, 어, 이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어떻게 삽입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삽입된,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접촉과 쾌감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르가즘과 사정이 있어서 사정에서 정자가 이제 자궁으로 들어가면 자궁과 나팔관 즈음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어서 정자에 착상을 하면 그게 아기가 된다. 음, 요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 우리가 콧구멍으로는 코를 맡아 목구멍으로는 밥을 삼켜 라는 거를 알려주는 느낌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어,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막연하게 알고, 이상하게 알고, 잘못되게 알고. 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교육 자료는 요 정도 수위였어요. 아기는 어떻게 생길까 해서 이제 최대한 야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될 것 같다. 음,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만나서 착상을 해서 아기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화면으로 이거를 보시는 그 부모님들은 제 화면을 좀 더 크게 키우시면 이런 책이 있어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 책은 유럽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진짜 진짜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굉장히 어, 여러 여러 또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보자. 네.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네. 이런 거를 보면 애들은 그냥 재밌게 보는데 어른들이 얼굴이 빨개져요.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서로를 많이 사랑하게 되면 남자의 고추가 딱딱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성기가 삽입이 되고 삽입이 되었을 때 아빠의 고추에서 음경에서 정자가 발사되죠. 정자가 발사된 다음에 이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자와 난자가 이제 점점 아기 태아가 되고 점점 커져서 점점 커져서 많이 커졌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엄마가 병원에 가요. 엄마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아기가 나와요. 네. 자, 다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까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 이제 너무 자세하다,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번 있어서 소개됐다가 막 논란이 되고 또 삭제가 되고 다시 소개가 되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또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이 책과 이 그림들을 소개했다가 또 굉장히 공격을 받고 또 삭제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와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정보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게 맞고 이 책이 정말 그 유럽에서 정말 오랫동안 스테디셀러가 될 만큼 딱 적당한 선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굉장히 외설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느낌으로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의 그 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이 당시에 이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유아 성교육을 할 때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애가 자꾸 성기를 만져요, 예요. 남자애들 자꾸 고추 만지거나 여자애들이 자꾸 음부를 긁고 막 이런 비비고 문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그럴 때 애가 코 파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이 과잉 반응할 필요 없고 아이들은 자기 신체를 어디든 만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여러 신체 중에 조금 더 느낌이 다르거나 특이하거나 구멍이 있거나 이러면 더 호기심을 가지고 만지게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자꾸 코를 파잖아요. 영유아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거는 그 코는 손가락으로 파는 거 아니야. 손가락으로 파면 남들 보기에도 안 깨끗해 보이고 손에 있는 균이 코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한 번 가르쳤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가르치면서 아이한테 신체의 기능과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때그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보이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이제 당연히 2차 성징이 시작되고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이제 몽정이 시작되는 시기가 있고 여자아이들은 생리, 초경이 시작되고 또 이제 몸에서 털도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수위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제가 아까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된 내용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상 속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연히 네 몸은 소중하다. 지금 네 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다. 지금 네가 더 크고 있어서 몽정을 하는 거고, 네가 어른이 되고 있어서 털이 나는 거고,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다. 이런 거를 그때그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 뭐, 간호사는 여자 직업이야, 뭐, 경찰관은 남자 직업이야, 이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리고 이성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이 있을 때에는, 뭐 숨기거나 그러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중학생 때는 이제 더 많이 크죠, 아이들이. 더 많이 크고, 여자아이들도 더 많이 크고, 남자아이들도 이제 점점 더 남자가 되어가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전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성교제 경험을 합니다. 이성교제 경험을 하고, 키스라든지, 아니면은 포옹이라든지, 또 심지어 성관계도, 어, 일, 네, 몇몇 아이들은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 보면은 이제 남자아이들은 16%, 여자아이들은 11.4% 정도가 고등학생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지금은 저희가 통계를 확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당연히, 내가 성관계를 안 해봤어도 성관계 해본 적 있는 친구는 다 갖고 있어요. 어, 성관계 해본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네, 아까 그 음향이 안 들리는 거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분들 들어오시는 동안 이거 먼저 틀어드리겠습니다. 양육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성교육이 있으신가요? 어떤 성교육이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받은 적 없다, 순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끔 낙태 영상을 보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의 양육자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 때문일까요? 많은 양육자들이 자녀와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성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성교육은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가깝습니다. 집안에서 속옷을 갖춰 입는 것부터 성인 어른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친구들 사이에도 지켜야 하는 신체 경계란 무엇인지 주의시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 다릅니다. 성장하면서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지털 성폭력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범죄자 취급할 수도 없고 점차 남자로 성장하는 아들을 보면서 성적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워집니다. 바로 성교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정리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맞닥뜨린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양육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양육자가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이용해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바로 부모님한테 말한다를 협박의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양육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동 청소년 옆에 언제든지 개입하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걸까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절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양육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때문에 자녀들은 양육자에게 성적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조심했는지 여지를 주지는 않았는지 따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양육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아주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런 통념을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육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가정 안에서의 접근 방식과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아동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양육자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실망하거나 너를 탓하지도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아동 청소년과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성적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죠. 이를 위해 먼저 오프라인 성폭력과는 다른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그런 다음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양육자가 어떻게 아동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인데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네, 두 가지 정도 말씀 더 드리고 질문에 대한 하기 시작할 건데, 어, 저기 중간에 이제 영유아 성교육에 중요한 게 딱 내용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신체에 대한 얘기만 하고 뒤에 두 가지 설명을 안 드려서 두 가지가 뭔지 궁금하다는 분이 계셨어요. 영유아 성교육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신체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신체의 명칭과 기능, 신체의 소중함. 두 번째는 경계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때리면 안 돼, 꼬집으면 안 돼, 물면 안 돼, 이런 것도 경계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소중하니까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안 된다. 그 경계 교육이에요. 아이들한테 보통 활동지로 해가지고 수영복 입어서 가려지는 부분은 우리가 몰래 보려고 하거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대응 교육이 될 거예요. 누가 내 경계를 침범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누가 나를 이제 뭐 때렸다거나, 꼬집었다거나, 핥혔다거나, 소리를 질렀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침범했을 때 내 경계를 누군가가, 내가 이제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게 두 번째고, 다른 사람이 나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나의 소중한 부위를 보려고 하거나 만지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때 네가 믿을 수 있는 어른,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든 엄마가 됐든 어른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 그거는 네가 그러니까 뭐 혼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는 이렇게
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불편한 일, 싫은데 누가 뭘 어떤 걸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른에게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성교육 내용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너무 많은데 결국 핵심은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거를 불편해하거나 꺼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제가 이 관련된 이제 공부도 하고 자료들도 보고 하면서 아, 이것 참 신선하다 싶었던 어, 그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지금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설문지예요. 성적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 설문지를 이제 써보라고 하는 거죠. 좋아하다가 싫어지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성적 욕망이나 지식에 대해 상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고마울 때, 이럴 때 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되어서 감정을 감추거나 왜곡하지는 않는다. 상대가 일방적인 요구를 할 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원하지만 상대가 싫다고 하면 의사를 존중한다. 나는 나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 그대로 인정한다. 나는 나에게 맞는 피임법을 알고 있다. 나는 성적 욕망이 생기면 함께 나눌 상대가 없어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성관계 의사 없이도 상대와 숙박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 내 감정과 느낌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다. 합의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중에 내 마음대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가 제안한 신체 접촉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내가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어, 뭐, 네,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제한할 수 있다. 제가 이 설문지를 보고, 아,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성과 관련해서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판단과 결정대로 표현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막 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나 이렇게 누군가가, 이성이, 어, 막 뭐 손 잡아도 돼? 키스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적도 없었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그게 이렇게 쓱 약간 분위기 타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 물어보면 누가 이렇게 뭐 나 키스해도 돼?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 그 질문을 들은 뭐 10대, 20대의 제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된다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거 된다고 대답하면 내가 너무 발랑 까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고민들?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이제 난 얘가 좋은데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얘가 진짜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 좋다고 대답하기도 싫다고 대답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또 남자친구들도 그런 걸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내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선 들이대보고 들이대보고 이제 거절하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물러나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없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적인 진도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고등 동물인데, 근데 왜 이게, 이거는 우리가 언어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언어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우선 들이대보고 싫어하면은 이제 물러난다가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기습 강제추행이 될 거고, 그쵸? 우선 입술을 들이밀어 보고 싫어하면은 아닌가 보다 하려면은 우선 입술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게 기습 강제추행이거든요. 형사처벌 받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싫다고 해도 그건 진심이 아니야. 이런 왜곡된 통념도 굉장히 많이 생겨 있죠.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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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처럼 여자의 거절은 진심이 아니야. 뭐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뭐, 누군가가 이제 싫다고 해도 상대방이, 아이, 너 진짜로는 좋잖아. 이러면서 막 진행을 해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기습,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했을 때 이 대상이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전혀 동의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데, 이거를 너무 당황스러워서 싫다고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어, 그, 이거를 적극적, 자발적 동의하에, 하는 성적인 접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고, 이거는 성폭력이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때 이제 행위자는 너 그때 가만히 있었잖아. 난 그게 네가 동의한 거라고 생각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가해자는 없는 것 같은데 피해자는 있는 이런 상황들도 현장에서는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인권 단체에서 성폭력 관련된 성통념 관련된 그런 캠페인 할 때 여자의 노는 노다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싫다고 하면 그건 진짜 싫은 거다. 어, 그런 것들이 하는 이유가 이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성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은 나 뭐 뽀뽀하고 싶은데 괜찮아?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그럴 때 난 좋아, 난 싫어 이거를 대답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되고 음, 여기서 내가 싫다고 하면 얘가 그럼 나 너랑 그만 사귈래? 이러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돼서 하기 싫은데 키스를 하고, 뭐 하기 싫은데 애무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워낙 많이 애들이 사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남자친구가 생겼다, 여자친구가 생겼다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애인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질문에도 있지만 내 친구가 애인이 생겼는데 걔네는 벌써 잤대, 이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그건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부모로서 기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잘못되거나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미성년자인 자녀들한테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 가족은 그게 규칙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효과가 없을 때도 있고,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성관계를 했을 때, 우리가 아이의 이런 성적인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지침이나 정보를 못 주게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는 뭐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임신도 걱정이 되고, 성병도 걱정이 되고, 또 굉장히 문란하거나,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도 걱정이 되고, 엄마 아빠는 그런 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네가 뭐 생각을 해보고 정말 너무 좋고, 이렇게
하면은 뭐 요즘 아이들이 뭐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 한다면 임신과 성병과 그런 소문과 이런 것들을 네가 충분히 예방하고, 조심하는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는 지금 그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뭐, 그 여자친구랑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너는 안 괜찮은지 생각을 해보았니? 키스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슴 만지는 거는 싫다든지, 애무까지는 괜찮은데 뭐, 성기를 만지는 건 싫다든지, 아니면은 다 하는데 마지막 성관계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든지, 그거를 먼저 마음속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면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성과 관련된 얘기를 평생 안 하고 살았던 저희들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을 들으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과 관련해서 나는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를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했을 때 93점 이상이면 아주 우수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성적인 의사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80점 이하다. 여기서 성적 의사결정 테스트 설문지에서 80점 이하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떤 거예요? 어, 상대가 제안한 신체 접촉을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진도가 나가버리고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성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고 그러면 나는 성관계도 얘랑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난 성관계는 싫다라고 생각하는지, 난 키스도 싫어, 난 손 잡는 것까지만, 뭐 이런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을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아이들이 거절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워낙에 아동 청소년이라는 그 위치가 엄마 아빠한테는 바락바락 잘 대들지만 기본적으로 어른에게 굉장히 수능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해라, 뭐 이거 해라 하면 전반적으로 수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절하는 거를 연습시키는 것도 이제 가끔 저희 센터에서도 하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네가 싫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영유아 성교육에서도 이제 경계교육, 남 괴롭히면 안 돼, 남이 괴롭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때, 싫어요, 안 돼요, 막 이런 것도 한참 했었잖아요. 음, 거절하는 거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 say no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어,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 보통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따라해보라고 해요. 다 연습해보고, 이 중에 너 입에 제일 잘 붙는 게 뭐야? 네가 어느 게 제일 편해? 어느 게 제일 안 어색해? 해갖고서는 몇 가지 롤플레잉을 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거절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 네,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시어머니가 뭘 하자 그럴 때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시어머니가 어, 와서 뭐 하는 것 좀 도와줄래? 이럴 때 이렇게 어, 안 돼라고 말한다. 어렵잖아요. 네. 현재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난 정말 화가 나. 뭐 시어머니한테 이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을 하는 건데
거절하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할 때 거절하기 어렵고, 연인 관계에서도 싫어라고 하는 게 내가 너라는 사람이 싫어처럼 들릴까 봐 거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싫어라고 할 때 이 연인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상황 빠져나오기. 이런 방법들도 있다. 그래서 딴 얘기하고, 시간 끌고, 어, 어, 자리를 뜬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그 상황을 피하고 화장실 가고, 아니면은 거리를 두고, 어, 어, 이렇게 이 상황을 모면하라는 거죠. 그 불편한 상황을. 그러니까 대놓고 거절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러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적절하게 관계를 정립하기. 어, 나도 네가 좋은데, 지금, 이렇게 뭐 손을 잡는다거나 가슴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하는 거는 나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또 제안할 수 있게. 이게 꼭 또 여자애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훨씬 적극적인 여자애들과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남자애들도 많아서,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잘 대화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이랑 이런 롤플레잉을 해요. 선생님이 애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누가 그런 걸 미리 얘기해?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어, 야, 우리가 사귀는 거니까 당연히 성관계 하는 거지. 사귀는 거는 성관계 한다는 뜻이야. 애들 다 그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음, 야, 내가 키스하자는데 너 싫어? 그럼 나 빡치는데? 뭐, 아, 내가 책임질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이 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화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하거나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말로 할 수 있게끔 아이들과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은 성적인 존재로 보고 싶지 않고 불편하니까, 그냥 애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될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심해야 될 것들, 뭐, 피임에 대한 거라든지, 만약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어, 임신은 정말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근데 정말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체외 사정이라든지, 사정하기 직전에 빼는 거, 아니면은 생리 주기를 봐가지고 배란이를 피해서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걸로 충분한 피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체외 사정이나 배란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피임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지역마다 있고 춘천에도 있더라고요. 강원도에 세 군데, 강릉이랑 원주랑 춘천에 이렇게 있던데, 음, 여기서 정부 보조를 받아서 이런 성교육에 특화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도 많이 하고, 성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여기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같이 보면서 말씀을 짧게 더 드릴게요.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남자들의 심리를 딸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그쵸.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영유아 성교육 때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면 안 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아기는 배꼽에서 나온다든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아기는 배꼽에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손만 잡아도 임신할 수 있어. 뭐, 손만 잡고 자도 임신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거는 알려주면 안 되죠.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엄마 말을 이제 완전 불신하겠죠. 우리 엄마는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디까지 알려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건지. 근데 우선은, 어, 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개방적이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고등학생 아이들도 10명 중에 1명 넘게 성경험이 있다는 게 지금 요즘의 통계이고, 어, 어, 20대 아이들의 그런 통계나 아니면은 뭐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봐도 20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다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긴 하는데 정말 급속도로 변하면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성과 성관계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그럴 수 있어라고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느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걸 내가 정확히 알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남자들의 심리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구시대적인 표현이에요. 금욕적인 성교육에서 파생된 건데, 예전에는 어떤 통념들이 많았냐면, 남자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존재다. 남자는 성욕을 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통념들이 굉장히 널리 있었고, 여전히 적지 않게 퍼져 있어요. 굉장히 남자 입장에서도 굴욕적인 통념이고,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통념이거든요. 성폭력 사건을 제가 이제 수십, 수천, 수백 건을 접했습니다만, 어, 약자인 어떤 남자가 더 강자인 여성에게 성폭력을 하는 경우는 한 건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 남자 부하 상사가 여자 상사를 성폭행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약자에게 그런 폭력이 발생을 하는 거지, 남자는 그런 걸 조절을 못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기회만 있으면 섹스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성관계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거든요. 어, 남자는 원래 그런 존재야. 남자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여자가 조심했었어야지. 여자가 조심하지 않고 여지를 주고 빌미를 줘서 이렇게 이런 일은 일어났었던 거지 하는 거는 되게 옛날 생각이에요. 음. 우리도 뭐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고 저도 아들을 키우고 하지만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다 조절하면서 살고. 어. 뭐 남자들이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막 만지고 다니고 막 관계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를 남자는 늑대야. 남자는 여자랑 잘 생각만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성통념을 우리가 계속 전달하는 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동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성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를 갖는 게 성인 건데, 남자는 늑대여서 무조건, 기회만 되면 자려고 하고, 여자는 그러니까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 그런 게 여전히 그런 통념이 있긴 있어서 그런 거를 막 아예 무시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다. 음,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라고 할 것 없이 자, 누구나 성욕이 있어. 남자도 성욕이 있고 여자도 성욕이 있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자는 성욕이 없는 존재, 성욕이 있는 여자는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순결하지 않은 이렇게 정조 없는 그런 여성으로 하는 그런 문화의 잔재들이 여전히 있는 건데 여성도 성욕이 있고 남성도 성욕이 있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동의하에 하면은 굉장히 큰 즐거움과 일체감이 될 수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좋은 거지만 또 잘 의사소통이 안 되었을 때에는 폭력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또 누가 침범하라고 할 때 내가 내 경계를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침범당했을 때 비난받을 걱정 없이 부모한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고요. 성 관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막막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뭐 저는 아직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어가지고 어리기는 한데 애들이 막 자기 고추 막 보여줄 때 있죠. 그러면 그런 거 안 돼. 어 그리고 이제 만지려고 할 때도 뭐 이거는 가르치는 거죠. 그때 그때 기회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2차 성징을 보일 때, 또 성과 관련된 주제에 호기심을 보일 때,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19년, 20년 키우면서 어느 날, 한 날 한시 딱 3시간 정도 자리 잡고 앉아서 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마다 순간순간 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생리를 할 때, 몽정을 할 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또 뭐 뒤에 나오지만 아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럴 때가 기회가 돼서 성 관련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빠가 하는 게 좋고, 여자아이는 엄마가 하는 게 좋죠. 그게 더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당연한 이유로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또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도 요즘엔 적지 않게 있고, 뭐 아빠나 혹은 엄마가 그런 교육을 해줄 역량이 안 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아들들이니까 우리 남편이 나중에 성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 여전히 막, 나 너무 민망해서 못할 것 같다고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이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너무 나한테 덤태기를 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가 어른이 되게끔 도와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아이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아이가 성인물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우선은 성에 대해서 이제 성은 나쁜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왜냐면 성은 나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성을 굉장히 나쁜 것처럼 취급하고 성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는 문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막 성인물을 보거나 음란물을 볼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막 텔레비에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막 뽀뽀하거나 막 갑자기 막 호텔에서 막 침대에 둘이 누워있고 막 발을 비추고 있으면 괜히 민망해지고 막 이런 문화가 여전히 있기는 한데, 우선은 성은 그렇게 부끄럽거나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거다. 이게 폭력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성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아름다운 거고. 근데 성인물,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걱정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고 왜곡된 그런 영상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성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과장된 혹은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일 때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음란물 같은 걸 보면 남자의 성기가 이만하다던가, 어, 여자가 막 맞는데 좋아한다던가, 아니면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성관계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과장되고, 아니면 굉장히 기괴한 포즈로 성관계를 한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성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왜곡되고 자극적인 성관계여서 아이들이 저런 게 성관계인가 보다라고 알게 되면, 실제 성관계 할 때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음란물을 너무 이제 많이 보고, 음란물로 인해서 이제 뭐 자위를 너무 많이 하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더 익숙해지고, 그 자극에 더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평범하고,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훨씬 더 자극이 잘 안 느껴진다든지, 흥분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업적으로, 합법적으로 촬영된 이런 상업적인 성인물, 음란물 외에 불법 촬영물들, 혹은 이제 촬영은 동의하에 했지만 동의 없이 유포된 그런 불법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음, 이런 거는, 그거를 소지하는 것도 범죄고, 그런 거를 보는 것도 범죄예요. 내가 그거를 직접 찍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내가 직접 유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음. 불법 촬영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이게 회람,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나한테 전달받았으면은 그거를 바로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성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물을 접했을 때, 아이가 호기심에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없는 분들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보니? 막 이러면서 아이를 죄악시하지 말고, 호기심이 생겨서 볼 수 있지. 어,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점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다는 거는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선은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음란물에 정말 중독이 됐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야동을 봤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대처하시면 되고, 부모의 부부관계를 목격했을 경우, 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특히나 아이가 어릴 때,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뭐, 이럴 때는 가급적 부모의 부부관계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부부관계를 목격했을 때 많이 놀란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목격했을 때에는 이제 너무 민망하지만 그걸 랩업하는 대화가 필요하겠죠. 원래 네가 보면 안 되는 건데, 잘 잠궜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한 거였고, 뭐, 이렇게 많이 놀랬거나 그랬으면 미안한데, 엄마도 굉장히 부끄럽고, 엄마도 아빠도 부끄럽고 하니까, 이제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부모 혹은 아이가 볼 만한 책이나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성교육이라고 이제 서점, 홈페이지에 쳐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책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좋은 책들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한번 부모님들을 위한 책들, 부모님들이 읽으셔도 좋고, 아이들을 위한 책들, 아이들이 읽어도 좋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도 네, 충분히 어느 정도 큰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색하지 않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교육 들으시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 아이도 어색하지만 어색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어색하기 때문에 어색한 거거든요. 부모가 이 어색함과 불편함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대화하고 듣고 생각해야
조금 덜 어색하고 덜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부부끼리도 얘기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정말 애까지 낳아서 키우는 부부임에도 성과 관련해서 부부끼리 대화 한번 안 해본 적 없는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음, 그냥 뭐 서로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하지,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거를 나부터가 어색하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뭐 책도 읽고, 필요하면 오늘처럼 강의도 듣고, 또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데도 찾아가 보실 수 있고 해서, 아, 내가 이게 막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줌마 아저씨니까 이거에 대해서 훨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음, 네, 미성년자라도 연애하면 키스하고 신체 만진다고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그리고 잠자리 갖는 애들도 많아요. 그게 팩트니까 우리가 그런 현재 이 학교, 상황에, 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주변 친구들의 무분별한 성관계에 대해 딸에게 들었을 때 방법. 사실 개인 쪽지로 온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따님이 고2인데 친구한테 가봐야 된다고 갑자기 밤늦게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근데 그 성관계가 끝나고 얼마 후에 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를 찾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자기 친구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울고 있어서 가서 위로해줘야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온 적이 있대요.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제 어머님 딸이 나 남자친구 생겼어 엄마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무분별한 성관계에 대해 들었을 때 혹은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적 자기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네가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해.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 네가 좋으면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우리가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네가 몰래 하면 엄마가 방법이 없잖니? 근데 만약 네가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성관계를 할 때에는 임신의 위험, 성병의 위험, 또 이게 안 좋은 소문으로 너한테 불이익이 될 위험, 음, 이런 것들을 네가 충분히 생각하고 얘가 그만큼 믿을 만한 앤지, 또 콘돔이라든지 이런 피임은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변 친구들의 무분별한 성관계에 대해 들었을 때도 어머, 걘 정말 못쓰레구나 이러면은 이제 딸이 본인의 연애나 성관계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하기가 어렵겠죠. 성관계하는 애는 나쁜 애 이런 식으로 엄마가 메시지를 주면 아이가 말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머, 걔는 왜 그럴까? 뭐 그러다가 뭐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하니?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에 어떤 불이익,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어떤 게 예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사춘기 성, 조심해서 지혜롭게 전달하는 방법, 무분별하게 주고받아지는 성적인 내용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카톡방은 개인적인 사적 대화가 아니라고 판결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뭐 여자 학우들에 대한 외모 품평이라든지 사진 돌려보기 이런 것들이 다 성폭력, 성희롱으로 문제가 돼서 징계가 되거나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고 몇 살부터 콘돔 사용을 알려줘야 할까요? 성관계에 대해서 성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부터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대화 시작을 꺼려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부모랑 대화하는 걸 영 불편해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라도 다른 어른이면 몰라도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거는 좀 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사설기관에서도 이렇게 사교육으로 이런 몇 회기 성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공적인 기관이나 사적인 기관이나 아니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지인, 뭐 이모라든지 뭐 좀 믿을 만한 사촌, 형, 언니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45분에 끝내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49분이 되었네요. 네, 2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도, 네,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 함께 해주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그동 2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